저도 예전에는 여기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성취 강박증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근데 그게 또 필요한 때가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뭔가 움직이는 원동력을 아예 만들어내질 못하니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곤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서 만약에 그냥 막 달려나가다 보면은 되려 실수가 더 많고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훨씬 커질 거고요. 실패를 하고 났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미리 알고 간다면 저도 사실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아무도 얘기를 제대로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 얘기를 미리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도전하고자 할 때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금방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라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를 내가 이뤄내지 못했을 때 오는 커다란 상실감, 그러면서 나에 대한 실망감과 낙심이라든지 좌절감, 사실은 굉장한 트라우마예요. 도전 정신이 강하고 성취를 맛본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라든지 중독 증상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 오는 그 감정들이 훨씬 커요. 보통 사람들보다.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움으로써 내가 오늘 행복하게 내가 의미 있게 굉장히 뜻깊게 잘 살았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잘 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목표가 갖고 있는 그 힘이 큰데 우리는 자꾸 그 목표라는 힘을 가장 끝점에서만 느끼고 찾으려고 한다라는 게 어떨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목표는 무조건 이뤄야만 하는 건가? 무조건 내가 목표한 대로 되어져야만 잘 되는 건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딱 정해놓고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성공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랬었단 말이죠. 목표라는 거를 세웠으면 사실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목표라는 게 이미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놔 버렸다라는 걸 더 우리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목표라는 거를 끝점에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적인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상적인 결과는 내가 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끝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미숙한 만큼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만큼 우리가 세우게 되는 목표의 질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아직까지는 질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세웠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이뤄내야지만 이상적인 삶을 얻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 목표만 보고서 달려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단편적으로만 목표라는 걸 바라보고서 달려나가지 말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루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이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목표를 세웠으나 내가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 계신 분들, 아니면 그 좌절감의 기억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 정말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걸까요? 저는 어느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루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원했으면 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절박하고 나보다 그걸 더 원한 사람이 결국은 그 자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 이전에 사실 내가 그걸 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죠? 내가 그거를 해내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미숙하게 하다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못했다지 내가 그걸 어떻게 보면 의도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런 거 목표로 많이 세우시잖아요.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겠다. 영어 공부를 매일 30분씩 하겠다. 이런 작은 목표를 삶 속에서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결국 못했네. 아침에 결국 또 못 일어났어. 작심삼일이네. 실패했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패했네가 아니라 남들은 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국에서 일하는 경험도 갖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사실 원하지도 않는데 그 목표를 세우니까 결국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길을 거의 사람들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 성향에도 맞지 않는 목표를 목표라고 두고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상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이래서 학자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유학을 하는데 10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의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치킨집 차려서 치킨집 사장님이 되신 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학을 떠날 당시에는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치킨집 하려고 유학을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요식업으로 또 성공을 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삶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세우는 목표들이 크게 보이고 이상적이게 보이지만 굉장히 1차원적인 목표일 수 있다라는 것부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향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또한 역시나 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그 대상으로부터도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다 부족해서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내가 문제라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성향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 안 좋은 작용이 충분히 일어났다. 내가 그거를 이뤄내지 못할 만큼의 큰 작용이 있었다라는 거를 조금 더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계속 나만 보고 내가 어떻게든 하면 해낼 수 있어.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인드잖아요.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마인드인데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마인드로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모든 화살을 일이 잘못됐을 때 나한테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참 이런 부분들까지 잘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릴 때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걸. 그리고 사람들은 목표가 크면 클수록 더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박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서 행복을 충분히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목표를 이루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좋구나 이렇게 또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다 망해가더라도 나는 평생 놀고 먹는 게 제일 좋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되고 덕업일치라고 하는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한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 유튜버들 그리고 먹방 유튜버들. 그러니까 고시원에 살아도 외제차는 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차는 없지만 집은 좋은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의 입장에서 목표라고 세워놓은 것이 이미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해서도 아니고 외부적인 자극으로 내가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세워놓은 그 목표를 얼마나 잘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얼마나 달콤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생각이 들기를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딱 세팅을 해놓고서 단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이라는 그 코스를 운전해 나갈 때 핸들을 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비를 딱 찍고 운전을 해 나가는데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휴게소도 들릴 수 있고 중간에 가다가 와 여기 좋네 하면서 내려서 거기서 피크닉 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무조건 거기 내비를 찍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루지 못해도 좋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더 좋은 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최대 희망은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목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목표를 세우고 가는 길에도 더 좋은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다 자기가 정한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도 환경이 다시 좋아지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다시 그때 해요.
나의 현재 수준, 나의 그릇 크기대로 세운 목표라는 걸 구실 삼아서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 이미 다른 삶이잖아요. 이미 다른 삶이에요. 목표는 나를 고립된 데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이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표는 지금 현재보다 나은 것을 기준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이상적인 삶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목표대로 이루지 못했을지언정 현재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루어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시간이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들로 삼고서 그 확인된 것으로 우리는 다음 코스에서 완전하게 악셀러라이트를 밟으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세우는 목표들은 거의 다 왜곡되어 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지금 내가 세운 목표가 사실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한 모순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니까, 내 그릇 크기대로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릇 크기를 넓히는 데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무조건 이루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 코스는 나라는 이 몸뚱아리와 내 정신력으로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마음을 심어주면서 목표라는 것에도 교정도 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도 내가 더 좋은 걸 발견해낼 수 있다는 옵션과 희망도 있고 내가 이 목표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드로 틀어졌는데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후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아직까지 끙끙 트라우마가 돼서 마음에 골마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 이 얘기로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걸 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도 좋은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정한 대로 사는 것인데 나라는 사람의 그릇이 커질 때 더 좋은 것들과 더 많은 것들을 담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가지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들어보고 싶은 얘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거나 여러 가지 저한테 컨택을 할 수 있는 수단들로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Getting